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초대했었던 방정현 변호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방정현 변호사 2부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방 변호사가 나가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서 나갔지요. 그 못다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모신 건데요. 일단 지난 시간 일부 인터뷰를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BI가 2016년에 연예인 지망생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했고 마약을 복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속사 YG의 양현석 대표가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그 A씨를 종용했다, 회유했다 혹은 협박했다. 이 사실을 A씨가 방정현 변호사를 찾아와서 제보하면서 그리고 방정현 변호사가 그것을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거죠. 방 변호사는 A씨로부터 그 제보를 받은 후에 여기저기 취재를 시작했고요. 경찰과 YG 사이에 유착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 뉴스쇼에서 풀어놓았죠. 그 뉴스쇼 1차 인터뷰가 나간 후에 YG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사퇴를 했고요. 경찰과 검찰이 각각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뒤로도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자, 방정현 변호사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차 인터뷰가 나가고 후폭풍이 상당했어요. 상당했는데 그때 우리가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게 성접대 얘기 아닙니까, 방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예,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2014년에 한 고급 식당을 빌려서 양현석 전 대표와 YG 소속의 유명 가수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 그 유명 가수는 싸이고 그 자리를 알선한 사람은 정마담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 경찰은 정마담과 싸이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YG 성접대 혹은 성매매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예. 고급 식당을 빌려서 뭐 성접대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본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그 버닝썬 사태 관련해 가지고 그 승리 씨의 어떤 성접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식하고 거의 흡사한 방식이에요. 네, 그때도 사실 승리 씨도 이제 고급 식당을 빌려서 뭐 일본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접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정마담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 단톡방에도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미. 아, 정준영 카톡방에도 정마담이 등장해요? 네, 정마담이 등장을 했고 지금 이건 처음 밝히시는 사실 아닌가요? 네, 처음 밝히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방정현 변호사는 정준영 카톡을 입수했던 제보자로부터도 제보를 받은 변호사가 두 가지를 지금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때 그 많은 카톡 중에도 정마담이 등장했었습니까? 네, 등장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 그러니까 그 정마담 누나한테 뭐 몇 명 준비하라고 해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단톡방에도. 그러니까 이 정마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그 양현석 대표하고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그 이미 승리 씨하고의 관계도 이미 있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정마담을 사실 양현석 대표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승리 씨라고. 승리가 이미 먼저 알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2014년 고급 식당을 빌려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건 지금 2014년인데 정준영 카톡방 그 카톡방은 2017년? 네, 16년. 16년입니까? 그럼 그때부터 쭉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정마담과의 관계 이런 식의 성접대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몇 번이나 그런 식으로 그 카톡방에 등장합니까? 그 사이에 등장했던 거는 한 3번 정도 돼요. 3번 정도. 그 이름이 이제 정마담이라는 사람이니까 거기는 이제 그 본명이 등장을 하는데 본명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간 그 정마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누구 누나한테 뭐 여자애들 몇 명 준비하라고 해. 이런 대화가 이제 한 3번이 다 그런 식의 대화였다. 그런 식의 얘기들이죠.
그렇군요. 네. 준비하라고요. 그거 외에도 어떤 식으로 혹시 묘사가 됐어요?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묘사. 정마담. 그러니까 뭐 딱히 뭐 그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한 얘기에는 뭐 이렇게 뭐 묘사한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성접대에 관련해 가지고 예. 또는 이렇게 그 여자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담이란 분한테 만약에 얘기를 하면 예. 무조건 다 준비가 되는 마련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뭐 YG 전담 마담? 지금 청취자 한 분이 그 전담 성접대 뭐 마담 이런 느낌이었느냐 그런 느낌 받았느냐 뭐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지금까지 상황,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상황에서도 등장하는 정마담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는 예. 뭐 그 말씀, 뭐 YG 전담이라는 말씀이 뭐 이렇게 지나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자, 그 대화방의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건 단순히 여성들을 불러서 같이 뭐 여흥을 즐기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건 성접대까지, 성매매까지 간다라는 수준이 거기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그 정마담이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유흥업소 종사원들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리에 이제 뭐 지금 나온 것처럼 그 양현석 대표가 한 것처럼 그 승리 씨도 똑같이 고급 식당을 빌려서 예. 투자자들을 모아 이렇게 예. 접대하는 자리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대화 네. 내용 중에 네, 혹시 내용 그러니까 중에. 그 여성들이 네. 뭐 2차란 얘기 이런 식으로 뭔가 암시되어 있는 게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를 뭐 거기서 뭐 했다 이게 그 이후에 예. 그 전에 나온 것처럼 그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미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뒤에서 이제 남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성접대까지 해가면서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조 로우라는 사람인데 말레이시아 재력가 네. 뭐 2,600여 원짜리 호화 요트 본인의 호화 요트에 한국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데려다가 전용기로 데려다가 쇼핑도 시켜주고 여행도 시켜줬다. 거기에도 정마담과 YG가 끼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어제 보도인데 조로우에 대한 얘기도 혹시 그 카톡방에 있었습니까? 조로 얘기는 없습니다. 조로우 예.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양현석 씨도 또 그 2014년에 한식집에 있었다고 했던 싸이 씨도 정마담도 다 성접대까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접대라는 게 사실은요. 저희가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이렇게 사건을 많이 해보지만 예.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사실 단속되는 그러니까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단속에 이루어지거든요. 단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현장을 사실은 이게 딱 급습하지 않는 한. 급습하거나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가가 오갔냐에 대해서는 예. 실제로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잘. 왜냐하면 대부분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성매매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단속에 따라서 뭐 이루어지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 그 양현석 대표는 사실 이쪽 업계, 그러니까 유흥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유흥업계 만수르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만수로.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현금 결제를 하고, 예. 모든 걸 다 현금 결제를 한다. 결제하고, 그리고 그 유흥업소 그러니까 정마담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모든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예.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을 해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게 사실 그들이 진짜 진술을 해주지 않는 진짜 성매매를 했던 분들이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늘 현금으로 네, 계산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럿한테 들으셨어요. 네. 그 얘기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남지 않죠. 그럼 결국은 내가 성매매를 했소 하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쪽으로 신임이 높다. 그쪽 업계에서. 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그 승리 씨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매매에서 걸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 다 그 승리 씨도 현금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거를 계좌로 나눠준 흔적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사실은 예, 그거 하나는 인정하는 식으로 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다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고 현금이 오가면 예, 예. 실질적으로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참고인 조사에서 모두 다 여흥은 있었어도 성접대는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밀고 가는 것도 이제 그런 네, 바탕이 예. 아닐 것인가라는 네, 그렇죠. 방정희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네, 네. 혹시 그 제보자도 그 YG 사람들하고 깊이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분은 이런 쪽으로 알고 들은 게 없답니까? 네, 그분은 모르는. 왜냐하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YG 소속의 어떤 가수들이나 예, 예. 연예인들하고의 친분이 있는 것이지, 예, 그런 쪽으로는 뭐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방정현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정준영 카톡의 공익신고자이자 이번 BI 마약 건의 공익신고자이기도 하죠. 다시 마약 의혹으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번 저희하고 인터뷰하실 때 경찰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검찰의 수상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보자 A씨 주장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를 만나서 협박과 회유를 당한 뒤에 경찰에서 진술 번복을 했다고 그랬죠. BI한테 마약 넘긴 적 없다고 진술 번복을 하고 이게 나오자마자 경찰은 바로 이 사건을 바로 다음 날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에서 빨리 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찰의 얘기거든요. 검찰이 빨리 넘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넘겼는데 3달 동안이나 검찰이 조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방 변호사님, 네. 당시 그 넘기라고 했던 그 담당이 수원지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수원지검에서는 무슨 소리냐, A씨 제보자 불러가지고 한 차례 조사했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그냥 방치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제보자분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본인은 검찰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되돌아 보니까 한번 어디 불려가 가지고 어떤 방에서 이제 막 그 조사는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추궁을 당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추궁의 내용은 뭐였냐면 예.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 아니면 BI의 범죄 사실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뭐 네가 알고 있는 뭐 연예인들 관련해서 아는 연예인들 다 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 기억에는 예. 이거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예. 그 검찰 분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이렇게 방에서 예, 예. 예, 자기한테 되게 협박을 그 방이 닥달하듯이. 어딘데요? 방이 어딘지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검찰은 아니었어요? 검찰의 청에 들어간 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 검찰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아닌지는 알 그러니까 수 이게 있을 장소는 텐데. 검찰일 수도 있는데 예. 그 방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예, 예. 검사나 아니면 뭐 수사관들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사라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뭐 일정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예, 사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책상 하나 덩그러니 있었고, 예, 그 안에 불려가서 이제 자꾸 뭐 아는 연예인들 다 불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BI 네. 얘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네, 전혀 묻지 않고 BI 사건으로 불려갔다면 BI에 대해서 그쵸. 집중 물었어야 될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예, 없었답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BI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그냥 다른 추가적으로 아는 다른 연예인들 아는 대로 다 불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해서 예. 그냥 이렇게 대답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서희 씨 이건 뭐 한서희 씨의 기억입니다만 네. 한서희 씨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건 마치 검사들 같지 않았다, 정식 네, 네. 조사 같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BI에 네. 대해서도 묻지도 않았다라는 네, 요건 이제 한서희 씨 기억입니다,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의혹 보도들이 나오냐면 그 당시 검찰은 YG 관련돼서 제보를 여러 건 받고 있었고 2016년에 YG 전반에 대해 내사 중에 있었다. 근데 웬일인지 그게 흐지부지해졌다. 그게 그 당시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의혹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보자분 말씀처럼 예.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게 검찰 그러니까 검사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사관님 분들이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제 3위 기관이었다면
이것도 뭘 한서희 씨가 네. 느끼는 거긴 합니다. 아, 제보자가 네, 느끼는 제보자 거긴 느끼는 합니다만 것이고 제보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본인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뭐 조포 아니면 무슨 조폭은 느낌을 아니었고요.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였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다른 이제 뭐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제3의 기관이 좀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저도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국정원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의 기관이라고만 지금 밝혀지고 듣고. 있다는 거는 취재들이 취재가 지금 되고 굉장히 있는 걸로 되고 알고 있는 걸로 계세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서. 예. 국정원이라고 제가 들으셨군요. 이거는 뭔가 정확한 건 아니고 네, 취재 중이다. 그뭐 기자들이? 뭐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가능성이 예, 열려 열려 있다.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서희 씨는 그게 네. 검찰 같진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 것과 네, 네. 그 부분이 좀 맞물려가면서 뭐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좀 되게 이건 조심스러운 거죠. 조심스러운 예, 얘기고. 뭐 이거는 확증이 된 건 아니니까. 지금 하여튼 기자분들께서 많이 취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A 씨는 역시 YG가 끊어준 티켓으로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검찰은 공연 때문에 간다는 말을 바로 믿고 출국도 허가하고. 그죠? 그때 피의자 신분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피의자인데도 출국도 허가하고. 그다음에 기소 중지까지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렇게 부분에서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네. 게 지금 A 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A 씨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무슨 공연을 하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연습생이. 없고, 예, 예. 예. 한 적도 없고 본인은 그냥 나가라니까 나간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를 통해서 예, 예. 그러니까 YG 쪽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 다 지금 알려졌지만 그 탑식하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예. 이거 조금 정리할 필요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BI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 이미 이 A 씨는 그때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YG에서 티켓 끊어주면서 좀 외국 나가 있으라고. 공연 때문에 나가는 걸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 자체는 YG 직접 끊어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 그 당시 그 A 씨의 소속사 대표가 끊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YG 쪽에서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소속사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합리적으로 추론해봤을 때는 비용 자체를 뭐 사실 그 소속사 대표가 냈다 하더라도. 그걸 요구한 사람은 사실 YG 쪽인데. 나가 있으라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그렇게 비용 되지 않겠 그 계좌도 추적을 해봐야겠네.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여하튼 피의자인데 연습생이고 공연이 없는데 네. 공연한다라는 말을 그냥 턱 믿고 검찰이 내보내줬다는 네. 얘기고 그 후에 외국에 머물렀어요. 머무는 동안 그럼 체류비는 누가 준 겁니까? 체류비는 본인이 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나갔다가 1월 달에 들어오려고 했대요. 예.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날 출국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소속사 대표가 또 YG 쪽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 라고 해서 3월 달에 들어오게 된 건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사실은 탑 씨가 군대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탑이란 사람이 이제 그 사이에 등장하는 거죠. 빅뱅의 탑. 네. 알고 보니 이제 A 씨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A 씨와 탑이 같이 이 마약을 복용했고, 네. 예, 그 사실을 그러면은 YG가 탑에 대한 조사가 들어올 거라는 걸 미리 눈치채고 이 A 씨를 외국으로 보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예, 탑이 조사를 받을까봐. 그러니까 이 뭐 A 씨가 이제 국내에 머물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 탑 씨까지 문제가 불어버릴까봐. 될까봐. A 씨가 불어버릴까봐. 네, 쉬운 그렇죠. 말로. 예. 그런데 그러면 결국 탑은 누구에 의해서 대마초 피운 게 알려진 거예요? 딴 사람에 의해서? A 씨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죠. A 씨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예, 외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들어오면서,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12월 달에, 예. 2016년 12월 달에 12월 7일이에요. 예. 새로운 어떤 마약 판매상이 잡혔죠. 체포가 돼요. 예. 광역수사대. 거기에서 그 판매상에서 입에서 나온 거예요. A 씨가. A 씨가. 네, A 씨가 나왔는데 A 씨는 이미 YG에서 이제 나가 있으라 해서 나가 있는 외국 상태였고. 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체포영장을 발부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월달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체포가 된 거죠, 바로. 탑은 이제 그 사이에
군대 갔고. 군대 예. 갔고 대마초 밝혀지고 군대 예, 갔고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탑을 좀 막아보려 같이 했던 A 씨도 외국으로 보낸 거라고 A 씨는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탑을 막기 위해서 뭐 그런 탑하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경찰의 이상한 점도 있고 검찰의 수상한 점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문제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사실 당연히 이제 좀 부실 수사를 한 경찰이 문제가 있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기록을 보고 이렇게 제보자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실 경찰에서 내놓고 있는 입장 중에 되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예. 경찰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8월 22일에 예. 1, 2차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마친 후에 석방되기 직전에 뭐 그 BIA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그때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뭐 입수를 했다. 제출을 조사 받았다. 다 끝난데 막 제출 나가면서 받았다. 얘기하더라. 그래서 제출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A 씨가 체포된 게 11시예요. 오전 11시. 예. 그리고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은 시작 시간이 오후 2시 14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카카오톡 대화 사진이 찍힌 시간이 오후 1시 28분부터 오후 1시 34분까지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체포되고 나서 1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사진을 다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확보를 캡처를 했다는 얘기.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고 예. 경찰이 사진이 찍은 거거든요. 경찰 찍은 거예요? 네, 찍은 사진이 증거로 있거든요. A 씨가 캡처해서 보내준 게 아니고. 아니고 경찰이 직접 찍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러면 사실 후다닥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줬다더라 이게 아니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대로 진술하는 시간 예. 동안 줬다는 얘기네요. 진술 전에, 그러니까 1회 피의자 신문 예. 조서 받기 전에 받기도 이미 전에 그거부터 제출했다. 그거를 확보를 했고 BI하고 얘기 둘이 다 대화한 들었고, 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결국 경찰도 그렇고 그럼 검찰도 그렇고 지금 둘 예. 다 아주 이것을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는데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그렇죠. 어느 선까지 닿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위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정도가 되면 진짜 함부로 말씀도 드릴 수도 없고 함부로 생각하기도 힘들 것 같고 저는 사실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게요. 예, 진짜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느 선까지 닿아 있는지 가늠하기가 이제는 어렵다라는 말씀. 방정윤 변호사님, 네. 뭐 1차 인터뷰 오늘 2차 인터뷰까지 해주신 마당입니다만 지금도 또 하실 말씀 있죠? 남아있죠? 있죠. 있기는. 예. 오늘 조금 괜찮으시면 저희가 네. 유튜브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댓글쇼를 조금 더 이어가거든요. 네. 유튜브 방송. 네네네. 조금만 더 시간 할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라디오 인터뷰 진행하죠. 고맙습니다. 예. 방정현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